네, 안녕하세요. 김벤츠입니다. 지금 오늘 호우 경보가 일어난 날인데 제가 오늘 1년 만에 송사무장쇼 TV 라이브에 출연하기 위해서 오늘 또 송사무장님 만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브이로그를 켰습니다. 1년 전에 행크 리포터 합격을 하고 사무장님을 송사무장쇼 라이브에서 한번 이제 라이브를 진행하고 오늘 1년 만에 제가 두 건의 부동산 투자를 마치고 다시 한번 사무장님과 라이브를 하는 날인데요. 저에게 궁금해 하셨던 점들이나 또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라이브로 이따가 한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비가 또 언제 쏟아질지 모르니까 저는 이만 스튜디오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지금 행크TV 스튜디오로 가는 길입니다. 안에 사무장님이 계셔가지고 가서 제가 인사를 한번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이라 떨리네요.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라이브 촬영 사무장님 화이팅 하시고 오늘 미용실 들리라 했으니까 왜 순수한 것 같아, 머리가? 미용실 들릴 돈 아직 없고요. 그리고 오늘 폭우라서 미용실 들러도 머리가 안 되기 때문에 셀프로 했습니다. 오늘 폭우라 좀 영향을 받았어요. 송사무장쇼 라이브 1분 전입니다. 긴장되고 떨리지만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의 징검다리가 되어주는 송사무장쇼의 송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벤츠입니다. 와. 이 텐션 아니잖아요. 김벤츠예요. 송사무장쇼 네. 오랜만에 나오게 됐네요. 오래돼서 거의 1년 만입니다. 1년만. 네. 어때요? 여기 앉아보니까. 또 소감이. 올 때는 조금 긴장이 덜 됐는데 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되니까 또 심장이 콩닥콩닥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짝 긴장된 상태입니다. 지금 긴장했어요? 네, 또 라이브다 보니까. 네네. 강태풀님 돈 벌면 이뻐지는 행크. 그러니까 아직 안 이쁘다는 얘기야. 아직 안 이쁘다는 그러면 전 아직 더 아직 많이 벌어야 돼. 이뻐질 확률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일단 김벤츠님이 좀 지금까지 성장했던 스토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주셨던 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고 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질문 중에서도 제가 골라서 질문 드리고 또 답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주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30대 직장인 월세 받는 건물주대다. 처음에 준비한 사진. 와우, 이게 뭐예요 이게? 저의 화려했던 20대랄까? 이것도 다는 아니고 제가 20대 초반부터 진짜 후반까지 매년 여행은 필수로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다 지금 해외죠, 해외? 다 해외입니다. 해외. 한국에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여기 어우. 되게 또 고등학교 때 여행기 이런 거 있죠. 한비아라고 하세요. 저희 때 한비아. 유행했거든요. 한비아 퀴즈라고 약간 그런 세대인데 그거를 고등학교 때 읽으면서 뭔가 세계 여행에 대한 꿈을 이제 가진 거죠. 근데 저희 집이 그렇다고 엄청 풍족하고 또 이렇게 여유 있는 집안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나는 여행을 다니겠다. 해외에서 살겠다. 이렇게 꿈을 이렇게 가지고 살다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던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욜로족입니다. 욜로족이고.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맞습니다. 갖고 있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지금 내가 어디에 다녀와서 촬영했던 그 사진이 이런 사진 기록들이 더 중요한 욜로족입니다.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졌어요? 20대의 직업. 20대 때는 그냥 사무직으로 대기업에서 잠깐 계약직으로도 일도 했었고 또 영어 강사로 아이들 가르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뭔가 어쨌든 또 젊음도 있고 하니까 네. 그만둠에 있어서 왜냐면 전 내일이 없으니까 여행 갔다 오고 그 이후에 일은 다녀와서 생각하면 되니까 걱정이 일 없었어요. 그만두고 또 가서 놀고 네. 또 와서 또 구하고. 네, 그쵸. 그러면 되니까. 막 살았네요. 아니 근데 일하는 동안은 적금은 잘 들고 그렇다고 또 일하는 기간에 돈을 막 쓰거나 뭐 소비를 심하게 하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네. 알뜰하게 살았다가. 맞아요. 대신에 목돈을 거의 모아보지 못했겠는데요? 제가 20대 때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이상이었던 적이 없어요. 최대 맥스가 아마 2,000만 원이었나? 최대 이래서 2천만 원. 모았어도 이게 여행으로 쓰고 여행으로 네, 쓰고 네, 지금 그렇게 맞아요. 됐다는 얘기죠. 맞아요. 어렸을 때 봤던 책 중에서 네.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 책 제목이 생각나지? 수렁에서 건진 기분이야 지금. 나와서 사무장님을 뵌 거죠. 네. 오케이. 좋은 수렁이었어요. 네. 좋은 수렁.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철없던 욜로족이었는데 네. 그래도 행크에 어떻게 가입하게 됐어요? 행크 어떻게 처음에 가입하게 됐어요? 행크에? 저도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돈이란 걸 모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금방금방 그만두니까 제 자신하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3년만 꾸준히 일도 다니고 돈을 한번 모아보자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네. 코로나가 터지고 행크를 알게 된 거예요? 코로나 영향을 받는 직종이어서 받는 직종이어서? 조금 이제
이제 그런 일 쉬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서 그때는 또 마냥 좋았죠. 그때는 이제 또 수렁에 있을 때니까 마냥 행복했어요. 그래서 조금 쉬는 타임을 갖자. 금방 나아지겠지. 네. 1년만 뭐 지나면은 또 여행 갈 수 있겠지. 그치, 맞아. 코로나 잠깐이면 네, 끝날 누가 줄 알았어. 이렇게, 네, 진짜 뭐 몇 달 가고 막 이겠지. 네. 독감처럼, 신종플루처럼 이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가 됐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났죠. 근데 저도 다행히도 월급 받았거든요. 예, 좀 줄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식 열풍이 들고 하면서 나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좀 힘드니까 재테크를 한번 해보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주식으로 모두가 주식으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모님? 근데 그때 저도 조금 이제 재미를 보고 그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걸 보고 또 깜짝 놀라서 계속 유튜브로 그런 재테크 주식 뭐 이런 뭐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무장님의 이제 인터뷰 영상을 본 거죠. 아니 사무장님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아니 이분은 뭐지? TV를 먼저 봤던 거예요? 행크 아니요 TV? 행크티 말고 신사임당님하고 인터뷰하신 거. 신사임당 채널에서. 네, 그러니까 다 기웃기웃 거려본 거죠. 처음에 그런 거 얘기 딱 하면은 뭐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건물주가 될 거야 이런 말 사실 조금 흔하게 하잖아요, 한국에서. 네. 네. 그래서 저도 사무장님을 찾아봤죠. 네, 그러다가 뭔가 여기는 공부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부동산 관심 있었는데 소액으로 가나가니까 바로 그날 진짜 보고 다음 날인가 행크카페 가입하고 그리고 그날 엑시트 스터디 열리는 걸 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신청을 하라는 공지를 보자마자 바로 그래도 엑시트 신청을 스터디를 딱 잘 들었네요, 어떻게. 저희 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성스레 저의 어떤 인생 스토리들과 이런 거를 저희 의지를 이렇게 딱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엑시트 스터디로 행크를 이제 입문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거 들어온 거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코로나가 한창일 시점에 2021년 12월에 행크카페에 가입했고 작년 1월에 엑시트 스터디를 수강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를 또 이것저것 들었습니다. 네, 강의를 이것저것 들었지만 바로 성과는 안 나왔죠. 그래서 강의로. 가끔 여러분들께서 아니 왜 행크 회원분들이 많은데 김벤츠님이 $100에 어떻게 발탁된 거냐라고 저도 궁금해요. 일단은 출연료가 저렴해요. 알겠죠. 그리고 보면은 그때 행크TV에서 리포터를 한번 뽑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행크TV 리포터를 공개 모집했던 적이 있었는데 순수하게 얘기하는 게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저희가 리포터를 선발했는데 그때 여러분들 한번 $100에 나오지 않았어요? 통편지 당하고 그때가 제 첫 데뷔죠, 행크에서. 네. 행복 재테크 이거 일어났던 거를 한번 맞아요. 해달라고 했는 거를 얘기했는데 통편지 당하고 백수를 지내다가 저희가 $100를 기획하게 되면서 행크TV 리포터 뽑았으니까 이분을 한번 섭외해보는 건 어떨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7월에 행크TV $100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저희가 불렀어요. 부르니까 이거 정말 무방비 상태로 면티도 이거 늘어나 있는데 많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일단 화장을 한 거고 미팅만 잠깐 앞으로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지 방향성만 한번 얘기해보는 자리다. 그러니까 저는 안경을 있으니까 넘어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번 해본 겁니다. 1년에 월세 100만 원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 들었을 때 어땠어요? 사무장님이랑 직접 이런 걸 부동산을 이제 한다고 하니까 진짜 놀래가지고 저 찐이잖아요, 표정이. 그래서 이제 김벤츠님이 오케이해서 7천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번 시작하게 됐습니다. 실제 모은 돈은 8천만 원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에 돈이 있어서 제가 주식했던 돈은 빼지 말고 그냥 나머지 자금으로만 해보자고 해서 7천만 원으로 한번 프로젝트에 지금 도전하게 된 겁니다. 월세 100만 원 만들기 프로젝트.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 시기에 더 하락하지도 않고 안전하게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일단 오피스텔을 한번 추천을 했습니다. 처음에 돌아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처음에 사실 저는 아무래도 행크나 사무장님 또 경매로 유명하시니까 처음에는 이제 $100 할 때 경매하겠지라고 바로 생각했거든요. 제가 또 초급도 들었으니까. 바로 알려주지 않지. 그래서 오피스텔 하면서 오피스텔? 정말 제 그 후보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제가 봤던 모든 매물들이 상태가 제가 막 사고 싶거나 좋았던 오피스텔이 많이 없었잖아요.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야 이런 걸 해야 돼. 왜 이런 걸 시키지? 욕했구나 속으로. 아니에요. 욕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격이 또 그래도 엄청 저렴한 오피스텔은 아니었어요. 인프라는 좋았던 지역이라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잘하면 된다. 사무장님이 계속 얘기를 하시고 뭐 제가 배웠던 그런 강의에서도 리모델링 후에 어떤 그런 부동산으로 수익을 나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걱정은 했지만 그냥 해보자. 재밌을 것 같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는 어떤 미션만 이렇게 좀 정해주고 제가 막 직접 가서 코칭하거나 이걸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좀 성장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건데,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짜고 한다, 기획한다 하면은 그 텐션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만나는 것도 일부러 안 만나고 맞춰보는 거 안 했어요. 저 진짜 몰라요. 네. 촬영에서 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김벤치님의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리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500에 50만 원이었던 오피스텔 얼마였었죠? 제 매매 가격이? 9,300. 9,300. 한 매물 한 몇 개 봤어요? 거의 20개는 넘게 봤던 거 같아요. 20개 넘게 그리고 봤죠. 신축도 한번 이렇게 지어지고 있는 그런 것도 아파텔 같은 것도 보고 제가 살 수는 없지만 좋은 뭐 투룸에 이런 것도 보고 거의 이 일대를 정말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분이 10개가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네. 다른 뭐 아파트 이런 거 포함해서 코로나로 아드님이 좀 어려워지신 거예요. 네네. 급하게 파시려고 오케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9,300에 사서 리모델링 한 거죠, 저게. 그렇죠. 지금 얼마에 수리를 했죠? 그때 400만 원인데 400만 원. 네. 아. 인테리어만 400이고 네. 사실 조명이랑 이런 것까지 하면은 네, 그래도 400 넘게 한 550. 그러니까 장도 맞추고 저 조명, 타일까지 다 한 거가 500이라고 하면 정말 그래도 저렴하게 한 거고. 네. 자, 이거 월세가 어쨌든 500만 원을 더 들여서 1,063만 원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이 9,300만 원. 그 다음에 세금, 취득세랑 이런 부분이 500만 원이고 인테리어 집기 여기 550만 원 넣었네요. 그 다음에 대출을 7,100만 원 받았네요. 대출을. 오, 대출 많이 받았어요. 80% 받았죠. 네, 80%. 네, 그리고 대출이자가 33만 원. 네, 그래서 보증금과 대출을 빼니까 실제 투자금이 2,250만 원이 들었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2,250만 원 들여서 보증금은 1,063만 원에 내놔서 지금 월세가 대출이자가 월 33만 원이니까 63만 원에 33만 원 빼면 30만 원이네요. 맞아요. 그죠? 30만 원씩 12개월 하면 2,250만 원 대비로 16% 그렇죠. 수익률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네. 2,250만 원이면 30만 원이면은 360만 원이에요. 네. 사실 1년에 저렇게 몇백만 원 주는 상품이 없잖아요. 없죠. 이거는 계속해서 받아갈 수 있는 거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러면 사람들이 인테리어 한 거 뭐 좀 많이 노후되지 않나요? 아니요. 저기 오피스텔 저 인테리어 저 모드로 한 5년에서 7년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16%만 받는 게 아니라 500에 50에서 1,063만 원 되면서 이거 매매 가격도 제가 지금 가장 보수적으로 지금 선정을 한 겁니다. 1억 3,6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1,063만 원 서울에 있는 거 다른 걸 비교해보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인데 자, 매입 가격 대비 지금 1억 3,600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3천만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받을 수 있게끔 나중에 그냥 내가 16%로 계속해서 받다가 이 일반 과세 구간이 되었을 때 또 이 매도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자, 저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네. 어땠어요? 오피스텔 월세 받고 나니까. 네, 진짜 그때 제가 부동산 가서도 질문도 잘 못하고 문 여는 것도 쿵닥쿵닥해서 어떤 거 물어봐야 될지 막 이렇게 정말 딱 초보 티가 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왔잖아요. 진짜 영상에도. 임장하고 나서 그 매수할 때도 제가 인테리어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사장님 하니까 막 거기서 10년 계셨던 분이래요. 안 된대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해도. 저도 나오잖아요. 지금 제이랑님 보면은 네. 부동산 소장님도 55 이상은 어렵다고 했는데 맞아요. 63만 원을 해내신 네, 김대신. 네. 그래서 그때마다 살짝 이게 인테리어 돈 많이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건가? 이랬는데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 했던 거죠 그때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임차 맞춰지니까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더 자신감이 생겼죠. 부동산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가 더 많거든요. 맞아요. 첫 번째 물건도 그 가격 안 돼요. 두 번째 논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두 번째도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하는 순간에 전화가 빗발치고 그 한번 세팅을 하고 나니까 전화들이 막 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한번 또 경험해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매력적으로 만들게 되면 그만큼 또 부동산으로도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고 수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물건은 드디어 경매로 낙찰받고 가장 적은 자금으로 세팅을 해서 김벤치님은 아직 무주택자였기 때문에 지금 비과세 요건을 갖추는 전략 갖췄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회원님께서 명의를 물어보셨는데 오피스텔은 지금 법인 명의로 했고 이제 경매로 주거용 물건 낙찰받는 거는 김벤치님 개인 명의로 지금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물건을 3억 5,900만 원이 2억 5,100에 떨어졌는데 이거를 2억 8천만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지금은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세가 중요한데 시세가 여기서도 3억 4천까지는 받을 수 있다고 원래 현황 조사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었는데 자 이거를 2억 8천에 지금 받은 거예요. 저걸 받고 나서 명도를 거의 잔금 내기 전에 했죠. 그쵸. 네. 너무 감사하게도 운이 네. 좋게도 잔금을 내기 전에 명도를 하고 그리고 그 점유자분도 만나지 않고 점유자도 안 만나고. 네, 그 이사까지 가는 걸 확인을 했죠. 네. 어땠어요? 출근을 하면서도 명도 생각, 퇴근을 하면서도 명도 생각. 아 이걸 또 어떻게 보내야 되지? 난 안 나가면 강제집행까지 가야 되나? 그냥 계속 그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물론 만나지 않았고 너무 운이 좋았지만 사실 걱정은 되잖아요. 왜냐면 저도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근데도 이제 그 배운 대로 어떤 그 점유자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명도의 기술? 진짜 말 그대로 기술? 그런 걸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네, 명도는 정말 깔끔하게 맞췄죠. 제가 명도 해보니까 그래도 자신감 생기지 않아요? 처음보다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래요?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또 경매를 하게 된다면. 네. 자 그리고 잔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인테리어 지금 셀프 인테리어 하는 모습이죠? 그쵸. 이거 근데 가끔 제가 페인트칠만 하고 뭔가 영상만 찍은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다 제가 했거든요. 그 뭐라고 제가 이 용어를 모르겠어서 빠데이지. 그 막노동 현장의 용어가 다 일본 용어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근데 다 일본 용어를 쓰니까 네,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 판매하는 분도 빠데 네, 하시는 분들도 업무하는 할 빠데 게. 그래서 그 크랙 긁어내면서 진짜 페인트 얼굴에 다 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제가 다 셀프로 했고 도배랑 뭐 이런 거 할 거 다 제가 직접 컨택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게 방 4개짜리 빌라거든요. 맞아요. 방 4개짜리 진짜 커요, 빌라가 평수. 정말 희귀템인데 400만 겨우 400만 원. 이 재료비도 안 돼 이게. 오피스텔보다 덜 나왔어요. 네, 어쨌든 저렇게 400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날 보셨겠지만 임대차 계약을 딱 마쳤습니다. 원래는 목표가 5천에 120만 원이었어요. 맞아요. 5천에 120만 원인데 김현치님이 전화가 한 통화도 안 온다. 네. 전화가 안 온다 해서 원래는 80만 원도 다른 부동산에서 얘기했지만 맞아요. 80만 원 하지 말고 맞아요. 100만 원 정도까지 하면 분명히 괜찮을 맞아요. 거다라고 해서 20만 원을 낮췄더니 그때부터 전화가 빗발쳤죠. 두 번째 전화 받았을 때 계약한 거였거든요. 아, 두 번째 전화에서. 근데 그 영상에서 나왔지만 전화 계속 받았잖아요. 그래, 그 이후로도 110만 계속. 원은 더 받을 수 있어. 저 사실 어제도 받고 엊그제도 받고. 그치. 그러니까 낙찰 잘 받은 거. 이게 빌라도 역발상을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때 빌라왕, 전세 사기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시기에 빌라를 하면 좀 되게 오히려 경쟁률이 덜 할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번째 물건에 대한 결과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은 낙찰가가 2억 8,097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시세가 거의 3억 5천 돼요. 지금 신축이 4억인데 지금 신축만큼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보수적인 금액으로 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취득세랑 이런 법무사 비용, 그 다음에 이사비를 빨리 나가서 170만 원 이사비를 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빨리 명도를 마치고 잔금을 천천히 냈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지금 월 92만 원인데 이 이자 비용을 더 줄였다고 생각하면 사실 170만 원에서 이자 비용이 마이너스 된 부분이 좀 큰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치가 빠진다고 하면 80만 원에 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인테리어 집기가 465만 원. 아우, 이게 예술이에요. 인테리어 가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출을 2억 2,470만 원. 대출이 전체 몇 프로 받은 건가요? 80% 받. 제가 무주택이고. 거의 무주택에서 대출도 많이 없었고. 네, 대출 80% 받았고 대출에 대한 이자가 월 92만 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실제 투자금은 1,688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방송에서 1,200만 원대라고 했는데 지금 이 이사비 부분하고 또 월 이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1,200만 원이나 1,600만 원이나 사실은 엄청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5천에 100만 원이어서 실제 92만 원하고 100만 원 따지면 플러스 8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00달러 프로젝트에는 월세로만 가기에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낙찰가 2억 8천에서 실제로 팔 수 있는 금액이 3억 5천인데 저는 나중에 아마 4억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GTX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됐을 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거를 떠나서 지금 6천만 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무주택
무주택자가 2년 정도가 되면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을 24개월로 나누면 한 달 거의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월세 8만 원 플러스가 되면 이 투자도 괜찮은 투자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상 매매 가격이 3억 5천 정도. 이렇게 다 세팅하고 나니까 어때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도 또 걱정이 됐거든요. 왜냐면 또 이건 사이즈가 조금 나를 못 믿어? 아니 믿지만 또 이게 사이즈가 큰 물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장하거나 부동산 가면 또 빌라라고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이거 그 시세 임장할 때 왜 빌라 사냐 아파트 사지 이렇게 계속 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도 돈이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또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이것도 편안하게 또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투자여가지고 마음이 이제 더 든든해졌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세 매달 받는 플러스 금액 말고 김매치님이 오피스텔하고 지금 빌라를 통해서 투입한 돈은 3천만 원대예요. 3천만 원대를 투자를 해서 2년 후에 지금 오피스텔 3천만 원, 그 다음에 빌라 6천만 원에서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또 추가로 좀 기대 수익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건의 투자를 해본 다음에 벤츠님이 느꼈던 거. 저번 월드컵 때 나왔던 건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박명수 씨가 한 말이 또 있어요. 박명수 씨가 뭐야?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할 때 걱정도 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정말 계속 했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거 하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뭐 부동산 지금 안 좋다는데 이게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저도 했거든요, 진짜로. 근데도 사무장님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하고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해라 라고 해서 진짜 그때만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인테리어 하고 하루 부동산 가고 하루 또 이거 팔려고 하고 하루 전화하고 연락 돌리고 하니까 결국 저도 이렇게 진짜 믿기지 않는 성과 저에게는 이렇게 냈는데 대출도 안 받아보고 계약서는 제 도장으로 찍는지 사인으로 하는지도 몰랐던 저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네,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서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네. 가보지 않았던 길은 정말 좀 두려운 길입니다. 이게 될까? 저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아니 정말 빌라를 샀는데 빌라에서 이게 매도가 될 수 있을까? 임차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번 경험해 봤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아마 김벤치님도 제가 걸어왔던 그런 과정들을 또 겪었고 의문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지고 확신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더욱 이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김벤치님이 준비했던 지금 성장 스토리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100달러 Q&A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 주셨던 거부터 먼저 답변을 네. 드릴게요. 자, 벤치님 추진력이 좋은 건지 밀어주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엄청 부럽네요. 저 둘 다인 것 같아요. 추진력이 좋아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사실 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해보는 그런 추진력은 저는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있다, 추진력이 네, 있다. 추진력은 있는데 네. 밀어주시는 분들 당연하죠. 저는 이미 송 사무장님 만난 것 자체가 이미 저는 그냥 뭐 많은 분들도 다 아시고 항상 댓글 남겨주시지만 그리고 또 여기 행크 스태프분들도 같이 계시고 사실 이거를 안 밀어준다고 말을 할 수 없죠. 사무장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지만 어드바이스 주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긴 하지만 네, 이건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아까 오피스텔과 이거 빌라 정말 저도 많이 명의는 봤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드디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법인. 왜냐면 저는 무주택자고 세개주택자고 한 번도 주택을 사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바로 오피스텔을 제 명의를 쓰기엔 조금 아깝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사무장님이 뭐 빌라 할 건지 뭐 할 건지 아무것도 말씀 안 해주셨지만 제가 또 어떤 걸 할지 모르니까 저는 이 명의를 아끼기 위해서 오피스텔은 법인 그리고 빌라는 제 개인 명의로 취득했습니다. 네, 유서훈님 오피스텔 종부세 이슈는 없는지요? 예, 오피스텔이 아까 보면 알겠지만 9천만 원대 매입을 했고 업무용하고 또 주거용하고는 이거를 합산하는 게 아니라 개별로 분산하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어도 종부세 이슈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9억대 이런 10억대 이런 기준으로 되어 있지만 업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찾아봐야 됐지만 40억대 이때부터가 좀 부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종부세 이슈에서는 업무용은 좀 상당히 부담이 덜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쫑기님 보면 아시겠지만 법인 대출도 80% 나오고요. 예, 신규 대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신용도랑 이런 거 잘 관리를 하셔야 잘 나오는 네. 부분입니다. 신규 법인이니까 신규 법인은 법인이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될 분의 신용도가 좋아야지만이 법인 대출도 70, 80%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법인 대출 이자가 몇 프로였죠? 6.5%대. 처음 영상에 나갈 때 40만 원 순수익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금리가 올랐어요. 한 번 더. 네, 그래가지고 원래 5.17%는 그때 받았는데 지금 6%대, 6% 초반대 정도로 내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는 40만 원 얘기했지만 오늘 맞아요. 30만 원 말씀드렸던 거는 네. 지금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맞아요. 거고 법인에 대해서 또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행복재테크 카페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웬만한 게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를 셀프로 싸게 잘하셨던데 인테리어 팁 좀 알려주세요. 이거 두 건 다 싸게 했잖아요. 네. 네. 곰팡이 제거 등 자세히 제가 그러네.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네. 곰팡이 제거는 네. 우선 그 곰팡이 그 약품 제가 까먹었는데 그 칙칙 뿌리는 거 있어요. 유땡 락스랑 다른 데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물티슈에다가 엄청 팍팍팍팍 뿌린 다음에 물티슈에 뿌려서 아니 뿌리고 물티슈를 붙여놔요. 뿌리고 그리고 물티슈를 붙여놓기. 두세 시간 뒤에 떼요. 그리고 어. 또 칙칙칙 뿌려요. 마스크 꼭 쓰시고요, 여러분. 네, 그 냄새랑 어지러울 수 있으니까 환기, 환풍 잘 열어놓으시고 네. 칙칙칙 뿌려놓고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그 작업을 무한 루트 하시면 됩니다. 그런 곰팡이는 사라집니다. 네. 네. 그리고 장갑 꼭 끼시고요. 네, 네네. 상하니까. 오케이. 네. 인테리어 또 팁. 직영으로 좀 싸게 하는 거 뭐 좀 직영으로 싸게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다 통으로 한다고 말하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 도배는 도배, 뭐 필름은 필름 이렇게 업체를 땡 그런 어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뿐만 아니라 그 네이버에 다 이제 검색을 해요. 도배라고 하면 도배창 나오는데 거기에 그냥 똑같이 부동산에 문자 돌리듯이 계속 문자를 돌려서 비교 견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손도 모으시면서 사장님 네, 많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또 말하면서 네, 네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한 사람한테 다 공정을 주는 걸 턴키라고 해요. 그런데 부분 쪼개서 한 업체 싱크대부터 각자 알아보면 그 수고비가 턴키로 가는 것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 빠데 기술은 일본에서 직접 배우셨나요? 아니 너무 웃겨서 네 아니요 배우지 않았고요. 유튜브 통해서 하시면은 네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쨌든 빠데 기술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저 일본어 몰라요. 네. 자,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할까요? 그만두고 전업으로 투자해도 될까요? 본인 답변은 뭐예요? 근데 그게 이것도 사실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니면 지금 모아놓은 돈이 얼마인지라고 하는데 본인의 능력이 출중해서 뭐 전문직이라서 그만둬도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시면 조금 그만뒀다 투자했다가 해도 되는데 본인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바로 관두시는 거는 저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김벤치님도 보면 본인이 현금으로 100% 투자한 게 아니라 대출을 잘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그만두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부딪혀야 될 부분이 바로 대출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행에서는 부동산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높게 보는 거는 채무자의 이자 납입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결정하셔야 되고 김배치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래도 한 3천만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빌라나 오피스텔 살 수 있었고 이게 매도할 때까지도 월급의 힘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이 없어도 될 만큼의 월세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전업을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 그 전이라고 하면 직장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100달러를 하고 송 사무장님을 만나고 삶의 변화가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네. 있죠. 저보다 더 경제적이라던가 어떤 모든 활동이 훨씬 더 많으심에도 항상 더 열심히 사시는 사무장님을 보면은 뭐렇게 해야 될까요? 다 정신이 번쩍 들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제가 열심히 사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봐도 그냥 정말 이게 바쁘게 지내시는 거 볼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저도 항상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 또 부정적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무장님이 우선은 오지 않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우선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좀 더 긍정적이게 되고 또 미래가 더 희망차진 점? 그게 더 변화된 거 아닐까요? 네, 어쨌든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 그게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네, 100달러 댓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네. 네모부터 읽어주세요. 아유, 이건 지금 여기 농담하는 분들 너무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미인계? 이게 미인기. 근데 이건 아니에요. 좀 지금 누나 너무 예뻐요. 막. 저 very 어디서 님. 작업질이야 지금?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강조하지만 김벤치님은 외모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실력으로 뽑은 거예요. 실력으로. 그냥 저 반응 보고 뽑은 거지 외모로 뽑았으면 다른 분들 뽑을 사람 많이 있었어요. 예.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자, 긴 여기서 댓글이 있네요. 이것도 있었어요. 주식 코인으로 5억 날리고 20년 정도 부동산 투자 경험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경매 아니면 답이 없거나 생각이 드는데 김벤치님 초보 오, 김벤치님 이건 좀 감동. 보고 진짜 감동. 힘을 많이 얻었어요. 오, 진짜요? 그러니까 20년 이 부동산 하셨다가 다시 주식 코인을 했는데 이때 너무 타격이 컸고 오. 여기서 지금 다시 또 시작하려고 하시나 봐요. 신중동에 계신데요. 네, 그래서 신중동에 계시는구나. 제가 또 외국인하고 또 저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영어 좀 돼요? 조금 됩니다. 저도 좀 네, 돼요. 생활. Yes, can you? 예, 돼요. yes, yes. 네. Of course. yes, yes. yes. 그리고 또 만나뵈면은 저 같이 저기 참여하고 싶네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부자의 궁극질. 부자의 궁극질 콘텐츠 원해요, 사무장님. 저도 그다음에 원해요, 사무장님. 네, 좀 더 경험 쌓으셔서 인테리어 업자 하셔도 차는 차는 쉐보레인데 이름이 왜 벤츠래요? 차는 스파크입니다. 아, 그렇지만 저는 벤츠를 타고 싶어서 벤츠로 했습니다. 네, 사람은 자신이 그린 대로 차를 타게 되니까 이제 맞습니다. 벤츠로 지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김벤츠님 앞으로 목표가 현금으로 3천만 원, 제 목표였어요, 이 목표. 27년에 1억을 내가 원하는 곳에 기부한다. 2027년에 1억 원을 기부한다. 사실 기부한다는 마음을 갖고서 부자로 올라간다는 게 정말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나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어려운 거 돌아보고 하면 김벤츠님이 부자 되면 또 세상이 더 따뜻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촬영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더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목표가 아직은 사실 저도 꿈의 숫자거든요. 한 달에 제가 3천만 원을 받는다? 그건 아직 저는 진짜 믿기지는 않는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노력해보고 싶고 그래서 먼저 그 전에 100만 원 채우고 500만 원 채우고 1000만 원까지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네. 본인 말고 다른 30대 직장인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제가 코로나 때 위기였지만 이렇게 놀러 가지 않고 집에서 강의 들으면 혼자 사실 그 몇 시간 강의 온라인으로 듣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혼자 그 오픈은 또 이렇게 소통이 되는데 근데 그런 시간들이 사실 제가 이제 와서 보니까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외롭고 조금 고독하고 그래도 조금만 참고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또 외로울 때는 여기 행크 오셔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만나면 진짜 더 힘을 얻고 동기부여도 되고 하니까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 가지시고 두렵지만 한 걸음 떼보시면 저보다 더 잘하시고 한 발짝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100달러 라이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나왔던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그리고 지금 100달러가 아직 딱 끝난 게 아니고 남아있는 것들도 또 계속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김벤츠님 앞으로 100달러 네. 계속 도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또 다음에 이 좋은 일 있을 때 또 라이브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원하고 싶으시 방송 해보니까 어때? 역시 라이브의 맛이 또 있네요. 라이브 맛이? 네. 야, 전혀 당황하지 않네. 내 차례 노리는 거 아니야? 보통 근데 저기 나오면 대부분 막 이거 본다 뭐 한다 이렇게 헤매는데 아, 진짜요? 너는 약간 좀 잘한다. 저 이쪽으로 갈게요. 당황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 뭔가를 채워놓고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만 잘하면 안 되거든. 일단 채우는 시간 조금만 더 채워놓고. 부동산은 좀 채우고 일반 다른 데서 얼마나 하는 어. 네, 어쨌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너무 즐겁게 한 것 같아. 네, 재밌었고. 수고했어. 오늘 보니까 100달러 응원하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지? 네, 더 들었고 진짜 댓글 보면서 진짜 찡해가지고 경험 많으신 분들도 약간 실패했었는데 제 걸 보면서 용기를 얻으셨던 분 댓글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들 저도 김벤츠님과 함께 100달러 정말 성공적으로 잘 이끌고 또 많은 부분 배워갈 수 있도록 유익한 정보도 많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했고 네. 앞으로 또 파이팅 해주세요. 네, 화이팅. 파이팅!